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뒤척였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자주 깨곤 했습니다. 전기 담요의 온도가 낮아져 버린 탓에 몸이 싸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아주 약한 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머리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귀 기울이다가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급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은 윤혜였습니다. 평소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새벽 시간 갑자기 찾아올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쪽에서 작은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놀란 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말뜻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라니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 다급함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붙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혜가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땀이 번들거렸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지만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났어요. 계단 아래쪽이 벌써 연기로 가득해요. 지금 이쪽으로 나가야 해요. 박 씨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실처럼 피어올라 구불거리며 복도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 속에서 윤혜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서요, 할아버지. 지금 안 나가면 늦어요. 그제서야 박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윤혜가 재빨리 들어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손만 잡으세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때문에 박 씨는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는 연기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따갑게 조여왔습니다. 윤혜는 손수건으로 그의 입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복도였지만 그 몇 걸음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검은 재가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내쉬며 계단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불그스름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자신의 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 하지만 지금은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혜가 다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에요. 그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 아래쪽에서는 덜컥거리는 불빛이 일렁였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윤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의 끈인 것처럼요. 복도 바닥에는 희뿌연 연기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윤혜의 손에 이끌리면서 계단 쪽을 향했습니다. 코끝에 자극적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뭔가 타고 있었습니다. 계단의 손잡이는 뜨거웠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윤혜는 앞서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심하세요. 발이 미끄러워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실려 있습니다.
박 씨는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속도를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연기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기침을 했습니다. 윤혜가 재빨리 손수건으로 그의 입을 감싸주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다시 한번 폭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쇠붙이가 타며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윤혜는 그 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쪽이에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박 씨는 내려가면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평소 눈에 익었던 화분과 우편함이 연기로 흐려져 보였습니다. 아래층으로 갈수록 연기가 더 심했습니다. 계단턱에서 윤혜가 박 씨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곧 나가요.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어딘지 모르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계단 한 복판에서 밖을 내다보니 먼 거리에서 붉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방차의 전멸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끝을 때렸습니다. 윤혜는 순간 멈칫하며 문이 열려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화문 앞에 도달하자 끈적한 열기에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박 씨는 힘겹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아버지. 문이 열리는 찰나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계단 너머로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윤혜는 끝까지 박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타는 냄새까지 잊을 만큼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박 씨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혜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둘은 골목 사이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방차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빠르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 씨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일렁였고 연기가 희뿌옇게 골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윤혜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박 씨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쪽 골목 끝까지 가야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길이 강해요. 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옷자락이 연기에 젖어 차가워졌고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몇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윤혜의 손길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혼란스런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누군가의 비명, 소방차 사이렌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린 시절 폭격 사이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주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각기 겁먹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혜와 박 씨도 그 틈에 섞여 숨을 골랐습니다. 박 씨는 숨이 차서 더는 못 걷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윤혜가 황급히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숨 먼저 고르세요. 그 말에 따라 그는 작은 모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박 씨는 머리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걷던 골목이 어느새 위험하고 얼어붙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지만 윤혜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냄새를 먼저 맡고 깼어요. 다행히 빨리 나왔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지. 윤혜는 괜찮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셔서 오히려 용기가 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가느다란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점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앞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의 골목에서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들이 도착하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불길에 붉은 빛이 번졌고 검은 연기가 밤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골목에는 이웃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는 윤혜와 함께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그 순간 박 씨는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담뱃갑을 열지 못하자 윤혜가 조심스레 옆에서 담배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윤혜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혜예요. 아래층에 살아서 종종 뵀었어요. 박 씨는 바람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요, 윤혜 씨. 저는 박병수입니다. 나이만 먹은 노인이지요. 둘의 눈길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옆에서 소방관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불길이 진정되어 가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윤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안에 가족은 없으세요? 박 씨는 고요하게 말했다. 이젠 혼자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떴어요. 집안에 아내 사진만 남아있죠. 윤혜는 슬픔과 위로가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누구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인생의 긴 외로움을 짧은 대화 속에 녹이듯이요. 옆에서 소방관이 불길은 거의 잡혔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웃들은 잠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윤혜를 바라봤습니다. 등골이 저려왔지만 가슴 한켠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갔습니다. 윤혜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윤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을지 몰라요.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 날이에요. 두 사람은 고요한 밤속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지고 노인과 처녀는 짧지만 오래 기억될 이름을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새벽은 깊어갔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와 윤혜는 소방대원이 마련해준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젖은 옷자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상자는 검은재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문틈을 간신히 열자 내부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박 씨의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백발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한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아내의 글씨로 된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옆에는 결혼 반지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지만 무겁고 단단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옆에서 윤혜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죠. 그것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윤혜는 손수건을 꺼내 박노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박 씨는 다시 상자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윤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 힘들 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가족처럼 생각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새로운 인연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깊어갔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와 윤혜는 소방대원이 마련해준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젖은 옷자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상자는 검은 재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문틈을 간신히 열자 내부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박 씨의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백발이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한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아내의 글씨로 된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옆에는 결혼 반지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지만 무겁고 단단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옆에서 윤혜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죠. 그것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윤혜는 손수건을 꺼내 박노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박 씨는 다시 상자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윤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 힘들 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가족처럼 생각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새로운 인연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한기를 겨우 견딘 박 씨는 임시 대피소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바람에 젖은 옷자락이 아직도 몸에 붙어 있었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리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혜가 따뜻한 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속도 천천히 맞춰야 해요. 박 씨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 맛은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뜻이었네. 윤혜는 웃으며 살아남은 건 기회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힘이 있을까 걱정됐죠. 윤혜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박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한순간 눌러주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잿더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바람에 흩날리면서도 희망은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오늘 깨달았어요. 윤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새벽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임시 대피소의 아침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햇빛이 차분히 내리쬐는 오전, 박 씨와 윤혜는 함께 불탄 아파트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온통 잿더미와 검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허탈함이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공간, 그의 어린 시절과 아내와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몹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혜는 묵묵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폰으로 잠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아내와 손잡고 걷던 길도 있고 박 씨는 무심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되었네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윤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인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우지 못할 기억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겠지요. 바람이 잿더미 사이를 스치면서 작은 나뭇잎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혜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박 씨의 팔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불탄 자리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몇 주 후 박 씨는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안고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2층이에요. 박 씨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아래층에 살던 윤혜였습니다. 그녀도 새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삶이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윤혜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서로 잘 지내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날 새벽의 두드림은 나를 살린 소리였고 새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집안에 따스하게 퍼졌습니다. 삶은 또 다른 장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